네, 약속 드렸던 2시가 이제 되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 이제 진행을 맡게 된 사단법인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의 최희엽이라고 합니다. 2040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참여단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전 설명회는 이제 7월 16일에 이제 진행될 시민 참여단 워크숍에 앞서서 진행되는 설명회로 1부는 울산연구원에서 2040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2부는 시민 참여단 워크숍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 65분 정도 지금 접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인원을 줄여서 시민 참여단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참여 접수를 해주셨고요. 오늘 지금 현장에도 약 66명의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민 참여단 분들, 아직 비디오를 이제 안 켜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디오를 한 번씩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한 번씩 비디오 켜기로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활동하는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캡처를 해서 추후에 이제 또 성과나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비디오를 한 번씩 켜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캡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전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1차는 오늘 이제 진행되는 사전 설명회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진행한 2040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2차는 다음 주 금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일정이고 시청 2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석 인원은 저희가 8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일단 했었고 총 80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제 참석하시겠다고 접수를 해주셔서 현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분야는 이제 총 7개 분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에서도 이제 본인이 참여하시는 분야에 대한 이제 이름을 설정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경제산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간 분야, 그다음에 도시교통 분야, 도시안전 분야, 도시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이렇게 총 7개 분야로 이제 앞으로 울산의 미래상에 필요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무엇일지 논의해 보는 자리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작에 앞서서 그 신용학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셔서 손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그러면 음소거 해제를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장에는 신용화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퍼레이터 분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채팅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이제 채팅방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잠시 이제 약간 딜레이가 생기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부는 순서를 이제 울산연구원의 이제 혁신성장연구실에서 계시는 이경훈 실장님께서 기존에 이제 국내외를 이제 보고서들을 다 검토한 이제 메가 트렌드 분석 자료에 대해서 일단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메가 트렌드 보고서도 아마 저희가 문자로 다 보내드려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 이제 PDF 파일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 트렌드 자료도 이제 16일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날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 자료를 책자로 직접 받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저희가 비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부스를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이제 비치된 것들을 읽고 가실 수 있게 비치할 예정이고 개별적으로 나눠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인터넷으로 이제 전송해드린 파일을 일단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구를 새롭게 찾은 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산업이잖아요. 뭐 수소, 부유식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원전 해체, 그다음에 동부가 가스 오일허브 이렇게 네 개의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그러니까 산업이 침체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이, 아니 물론 울산 내가 아니고요. 울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뭐 저기 강원도 뭐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을 할 때에는 직장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저랑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울산에 있는 이유가 직장 때문인 게 가장 커요. 예, 저도 서울에 있다가 울산에 온 게 울산연구원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 일자리도 떨어져 나가고, 일자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인구가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는 저기 100만 도시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요인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구 감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당위성도 한층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는 뭐 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냐? 왜 없겠습니까? 이제 하다못해 개인들도 뭐 이번 주말에는 뭐를 해야지, 내년에는 뭐를 해야지, 10년 후에는 저희의 나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도시들도, 모든 공공기관들도, 또 울산광역시도 계속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새로운 울산 비전, 그 최근에는 울산 비전 2040이라는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정표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또 한 번에 우리가 그 생활 계획표를 짜는 시점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40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달 걸렸어요. 2달 걸려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 울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좀 세계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냐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고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가지고 국내, 국외 모든 어떤 그 중요한 기관들의 보고서들, 한마디로 그 전략 보고서들을 전체를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다 짜가면서 막 그 트렌드 분석을 다 해가지고 2달 정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저희들이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 사회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상위에 있는 3가지의 트렌드를 뽑아내 보니,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시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도시로 모이면서 그 도시가 도시를 연결하고 결과적으로 메가시티의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지금 부울경 광역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쩌면은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메가 트렌드, 메가시티의 형태로 가는 그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돌봄이에요. 돌봄. 사회에서 나왔던 게. 돌봄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령층에 대한 돌봄,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어떤 약자들의 돌봄,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보다 좀 비교 열의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돌봄들이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로 앞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기술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뭐 힘이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다음에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기술 부문에서 트렌드로 저희가 이제 도출할 수 있었고, 경제 부문에서는 이제는 스마트,
뭐 요즘 뭐 말만 하면 뭐 자율주행이니 뭐 계속 자율하잖아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뭐 바다를 다니는 것도 도로를 다니는 것도 다 지금 뭐 자율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이런 스마트에 대한 키워드 그다음에 에너지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금은 이게 에너지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하고 주로 관련이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폐기물, 그다음에 정치 행정 쪽에서는 이제 거버넌스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규칙, 법령,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15개의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울산에 대한 이슈 진단을 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 갈 때, 사업들을 발굴할 때 이렇게 15개 분야에 각각에 있는 15개 키워드에 맞춰 가지고 그 요 키워드를 입히는 네, 입혀서 이제 전략을 구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요 메가 트렌드가 사실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지금 두고 있는 15개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처럼 뭐 인구 구조가 뭐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센텐스들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분야별로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본 거예요. 진단을 한 게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여기가 아픈데 우리가 이런 분석했던 미래 트렌드를 입혀서 요걸 입혀가지고 대응 방향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응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대응 방향을 만들어낸 거고 요 옆에 있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그럼 뭐 연태까지 울산은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울산이 이러한 성과도 있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좌편에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 진단된 내용들 울산이 아픈 곳을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연태까지 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만 보면은 경제 파트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게 일단 산업은 일단 대전환 시기가 도래했다. 도래했고 다시 이제 울산을 진단해 보니 울산 경제가 제조업이 아프더라. 예, 그리고 성장을 못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는 트렌드를 입혀서 일단 주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한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4차 산업혁명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산업을 우리들이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 옆에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친환경 스마트 산업과 관련돼서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수소 중심의 경제 자유 구역도 지정을 받았고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 도성도 지금 어느 정도 한 4, 50% 지금 달성이 되어져 있고 뭐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의 특구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산단 대개조 사업 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이제는 지정을 받고 육성을 하고 있어서 그 정책적인 어떤 정책적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어떤 기반은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저변에 그 혁신기관들도 저희들이 라인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도적인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기관들하고의 를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가시티 그 도시 공간 쪽에서 보면 그 아까 이제는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메가시티 그 대도시로 점점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또 하나 이제 울산이 공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울산이 진짜 이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저희 울산이 처음은 여기가 울산이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울주 군 그 전에 우리 울산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울산시 경상남도 울산시였을 때 여기가 그린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린벨트가 울산의 서편과 동편을 뚝 잘라놔 버렸어요, 이게 도시가 이렇게 좀 하나로 결집되는 거를 이게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 거점에 육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들이 철도망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으로 좌편과 우편이 찢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어떤 다핵 도시로 여러 가지의 거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운데 그린벨트가 지나가고 있지만 지역 균형의 차원에서 삼산 하나가 아니라 그 울주군에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심지를 만들어서 다액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에서 입출입이 다양히 지식과 사람과 자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고 현재 지금 이 좌편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계획이 얼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려서 그 공간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이제 교통 부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울산이 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울산이 어디가 부족해서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인구가 뭐 110만인데 사실은 지리가 서울보다 크신 거 아시죠? 저희가 서울보다 커요. 근데 인구는 112만, 113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자체가 뭐 이렇게 뭐 10분 만에 5분 만에 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어서 승용차가 많습니다. 근데 승용차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혼잡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뭐 계획들은 있는데 동서쪽과 이제는 남북쪽의 어떤 그 끊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진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광역화를 고려해서 교통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통 부문에서도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진 어떤 ICT 기술들을 입혀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대응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또 이제 울산은 그렇다고 이제 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넋놓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시도 교통망 체계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망 노선 계획도 돼 있고요. 울산 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획들을 다 해가고 있고, 또 뭐 스마트 교통 체계도 저희들이 철도망과 그다음에 그 도로망에 대해서도 지금은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해 가면서 우리가 좌편에 저희들이 진단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환경 쪽입니다. 환경 쪽은 보면 뭐 굳이 뭐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지구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인류의 지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이건 뭐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이 나아지고 한국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뭐 저희 봄만 되면은 코로나 없을 때도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 울산이 지금 이러한 뭐 기후 환경 변화,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폐기물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은 아직도 대두되고 있다, 내재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진단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제 대응 방향은 이제 기후와 뭐 위기 대응 기반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기후나 이런 대기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는 공공주도의 자원 순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어떤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문화로서의 좀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생태 공간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울산은 이제 그동안 이거에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도시도 전국 최초 이제는 그 지방 정부에서 처음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한 계획들도, 그다음에 입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관리 체계도 다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미리미리 다 이제 전략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생태 공간이라든지 공공주도 자연순환 관련돼서도 도심 생태 공간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재활용 도움센터 이러고 제로웨스트 저 확산 문화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죠. 뭐 요즘 라디오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뭐 닦으셨습니까?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국에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이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게 생각하다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착해가지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는 자원순환에 대한 인프라들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런 이제 착해 가지고와 같은 안에 이제는 그런 문화들도 저희들이 좀 확산해가는 그런 방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안전 부분이에요. 저 환경 부분에 더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그 태풍 차바서부터 지진, 뭐 산단 뭐 폭발 사고 막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전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리고 뭐 지금도 저도 저 근데 왜 마스크 하고 있나요? 좀 내 마스크 빼도 되는데 코로나19 이러한 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제가 마스크 뺄게요. 네, 저는 지금 방에 있는데 마스크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제시하는 거는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난이 자연재해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게 발생했을 때 그러한 회복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그런 기반들을 능력들을 좀 증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대응 방향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은 그럼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럼 울산은 어떤 인프라가 있느냐? 그렇게 극복을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저 UNDRR 저기 방재 안전도시 인증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홍수재난 통합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도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이렇게 문화도 확산하는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위한 어떤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울산이 그동안 차근차근 잘 준비해 오고 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 기관들도 이렇게 라인업이 딱 되어져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들이 문제는 있으나 저희들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마련하는 기틀이 이미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복지 쪽에서도 지금 뭐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는 아주 뭐 60년, 7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바라봤던 그 복지 수요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눈높이는 분명히 틀려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뭐 사회복지 뭐 퍼주는 정책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맞춰가야 될 그런 당위성은 이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공적 돌봄에 대한 환경을 좀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복지 도시를 구축할 때에도 스마트와 관련되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복지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응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져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죠. 울산도 열심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뭐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도 가입이 되어져 있고 울산 시민복지기준선도 재작년에 저희들과 이미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다. 예, 재작년에 수립이 이미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울산 사회서비스원도 이미 개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맞춰져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화도 보면은 이제 관광 보면은 관광 산업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지역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울산이 코로나19 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가 한 3년 정도 지지부진하게 성장이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여행 만족도에서도 그닥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뭐 관광과 이런 문화 쪽에서도 어떤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디지털 문화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생태 관광 쪽에 어떤 강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한 어떤 대응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울산시도 뭐 시립미술관도 개관하고 그다음에
국제 디지털 아트 비엔날레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울산 아시안 퍼시픽 뭐 뮤직 미팅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여러 가지 문화 쪽에서도 울산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생태관광 쪽에서도 뭐 저희 국가정원 지정받고 이제 그것도 확대하려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도 이제 우선 등재 관련된 거 요거와 관련돼서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울산시도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한 어떤 여기에 조금 더 탄력을 내서 힘을 내서 좀 이제 다른 우리들이 진단한 문제점들을 계속 극복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대응 방향 제시하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정책 동향 가지고 있는 기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내용이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시민참여단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런 뭐 진단들 또는 뭐 이슈, 그다음에 뭐 대응 방향 아니면 비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방향성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발굴해 나가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27명? 여기에 지금 투입된 그 박사님들이 한 27, 30명 가까이 좀 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이 붙어 있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놓치고 있는 울산의 미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 저기 우선 시민단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잡는데 좀 더 정확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일단 그 2040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 이제 진행해주신 연구원 이경호 실장님께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질의를 해주시는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현재 이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제 정말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아직은 안으로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워크숍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요런 안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은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비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주일 정도 수기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워크숍 현장에 와서 더 많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네, 오늘의 안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30명이 넘는 박사님과 연구원님들께서 이 지금 전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자리에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워크숍 현장에는 이제 각 조별로 연구원님들께서 자리를 하셔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워크숍까지도 꼭 참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2부 순서를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는 저희가 이제 워크숍에서 그럼 어떻게 울산의 미래상을 진단을 하고 발굴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는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참여단 워크숍 진행하는 목표는 어쨌든 핵심 의제 그리고 아젠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토의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의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러한 중요도와 선호도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고 서로 이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로서 시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삼으려고 상향식 의사결정의 시스템으로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모이신 분들이 거의 74분 정도 계시는데요. 다들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미래 도시를 위한
어떤 울산의 키워드들을 도출하는 시간, 그리고 공통된 키워드들을 이제 그룹화해서 모아내고 우선순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 실행 방안 어떻게 되는지 토론하는 시간들을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민참여단에 참가해주신 이제 분들 약 75명, 한 95명 정도 이제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단일 시간상의 문제로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이 또 취소 인원이 생겨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75분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셨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이 정도 되는데, 울산 약 116만 정도 인구의 성비로 봤을 때도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제 운영을 맡았었고 2021년에도 맡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 이제 달라진 부분들은 3, 4, 50대 분들의 참여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 구성상으로도 봤을 때 3, 4, 50대가 점점점 많아지는 인구 구조를 저희가 울산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게끔 이제 비율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참가 시민들 이제 구군 분포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남구 지역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그다음 울주군, 그다음에 북구, 중구, 동구 약간 이런 순으로 이제 전체 인구 구성에서 비율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민 참여단 분들도 인원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도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관에서 주도로 하는 어떤 정책 결정 그리고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공청회, 뭐 원탁 토론회 같은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리고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정책 실행 구조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참여해주신 시민 참여단 분들도 그러한 상향식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될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0분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아마 워크숍 현장에 도착하시면 되게 어색하고 분야별로 모여도 관심사는 비슷하지만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대면대면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워밍업으로 이제 약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제 이름이 공개가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네, 이제 울산에서 살고 있는 29살 남성이고요. 최희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영리 법인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도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이제 또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정말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쓴 건데 네, 체력이나 운동신경 좋고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유화 그림을 배우고 있고 슈퍼밴드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즌2가 시작을 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에 살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울산의 강점 혹은 이제 문제점이나 약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강점으로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언제나 있었던 도시였고 앞으로도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미래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는 옛날부터도 역동성이 되게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역동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저희가 7개 분야로 총 나눠져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분야별로 이제 울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키워드 혹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어떤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지 토의하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시로 띄워드린 분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고요. 키워드들을 일단은 예시로 많이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런 키워드들에 공감을 한다 라고 동그라미를 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추가적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네모난 박스 안에 작성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이 다 모여지고 나면은 아마 한 조에 10명에서 15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게 될 예정이어서 각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들이 공통된 부분도 많을 거고 되게 더 다른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한 키워드들을 묶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유사한 키워드들을 상위 개념으로 이제 묶어내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조별로 그러면 우리 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에 맞춰서 약 3순위 정도까지를 먼저 뽑아내는 토론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후에는 이제 키워드들이 단어로 어쨌든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내는 토론도 이후에 필요한데요. 사회복지가 좋은 미래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시를 들어서 디지털화된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의견이 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되게 추상적인 문장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토론 과정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세대별로 이제 어떤 욕구들을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던가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노인 긴급 버튼 설치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기들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다양한 실행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 실행 주체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이제 각자 포스트잇에 써서 이제 우리 조의 의견들을 다 이제 브레인스토밍하는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키워드들을 다 묶어낸 후에는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단어 도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별로 발표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전체 토의 시간에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총 이제 진행되는 워크숍은 이러한 방식으로 4단계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네,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워크숍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이나 아니면 손을 들고 일단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손을 들고 계시면 일단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손 흔들기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손 흔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질문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빙랩 방식의 이제 토론회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네. 분야별로 네, 자리 배치되고요. 리빙랩 방식은 이제 토론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실제로 생활 속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제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관들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제시하고 앞서 발표했던 계획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더 많이 주고받는 자리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의 이명준 선생님께서 질문 지금 하고 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마이크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말씀 네네네.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는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 네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만날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줌으로는 일단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네네. 최대한 그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테이블마다 이제 차단기를 다 설치를 해서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원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명 이상 모으는 게 원래 기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이었는데 좀 네네. 축소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만약에 진짜
모임 인원 제한이 만약에 생기거나 하면은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 네, 질의응답이 더 있으시면은 잠시 동안 이제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다들 만나게 되실 거고 이제 인사를 나누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줌 화면을 켜고 네, 네, 줌 화면을 한번 다 켜주시고요. 같이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한 번씩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켜주시는 거 확인한 후에 제가 뭐 셋둘 하나 하면은 같이 손 흔드는 퍼포먼스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 번씩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켜주시고요. 네, 10초 센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0.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금요일에 만나요. 네, 네, 이 기자 시민참여단 분께서는 화면이 안 켜지셔서 그래도 얼굴이 환하게 잘 나오셔서 손 대신 흔드는 걸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질의응답 혹시 더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김도현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녹화된 영상들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문자로도 안내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사전 설명회가 끝이 나고 나면은 유튜브 링크를 이제 저희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 분석 자료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16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7월 16일까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사실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가 이제 방역 지침 잘 준수해서 네, 마스크 쓰고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안내 문자 속에 저희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 바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워크숍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혹시 없으시면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3시인데 거의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김은부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원 자료도 공유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부 선생님께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연락드리고요. 네, 안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선생님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청을 또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더 없으시면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약 70분 넘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월 16일 금요일 2시에 시청 2층 대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네,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의실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